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이제 2강 한번 찍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구성원 간의 접촉 방식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쿨리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소속감, 그래서 내 집단이랑 외 집단을 나눠봤고, 그 다음에 결합 의지에 따라 공동사회랑 이익사회로 나눠봤잖아요. 근데 여기 쿨리에 따르면은 접촉 방식에 따라서 1차 집단하고 2차 집단으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이거 왠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이야기인 것 같다. 그치? 1차, 2차. 어디서 나왔었더라, 혹시? 그렇지. 사회화 기관에서 혹시 배웠던 거 기억이 날까요? 1차적 사회화 기관, 2차적 사회화 기관. 그래서 우리가 가장 원초적인 그러한 사회화를 담당하는 기관은 1차적 사회화 기관, 가족, 또래 집단 이렇게 얘기했고, 2차적 사회화 집단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그래서 전문적인 것들을 많이 공부한다고 했는 학교, 회사, 그리고 대중매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군데가 다 2차적 사회화라고 했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 집단은 구성원 간의 직접적인 대면 접촉, 전인격적인 접촉,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의 모든 것을 다 해서 접촉을 한다라는 것인 거지. 그 다음에 인간관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포괄적인 접촉을 바탕으로 전인격적 인간관계가 나타난다. 그래서 구성원 간의 인간관계가 자체가 목적이고 비공식적 규범을 통한 총통제 방식이 일반적이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그 공동사회 이야기하면서 비공식적 규범을 통한 통제 말씀드렸죠. 만약에 뭐 잘못했다고 해서 너가 우리 가족에선 나가라 이런 게 아니라 왜 그랬니? 뭐 예를 들면 옛날에는 부모님이 막 체벌을 하시기도 하다가 또 애가 잠들 때 뭐 가서 이렇게 연고도 이렇게 발라주시고 그런 것들, 그런 그냥 어떠한 확실한 제재가 아니라 그 친구에게 어떠한 비공식적인 규범을 통해 통제하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개인의 인성과 정체성 형성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크게 가족하고 또래 집단이 1차적 사회화 기간이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지만, 그건 이제 포커스가 사회화인 거고, 얘는 접촉 방식, 전인격적으로 정말 친밀하게 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차 집단은 구성원 간의 간접적이고 과업지향적이고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적이고 단편적인 접촉이다. 그래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형성이 되었고, 법률이나 규칙 등 공식적인 규범을 통한 통제가 방식 일반적이다. 이렇게 대칭되는 거 보이죠? 그리고 근대 이후에 점차 그 수가 증가하고 있고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서 회사, 시민단체, 정당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많은 친구들이 공동사회랑 이익사회랑 이게 거의 뭐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보이는데, 여러분들 얘네는 말씀드렸지만 결합 의지에 따른 분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질적인 의지로 결합되는 거고, 얘는 수단적인 이지로 결합되는 거고, 얘는 접촉 방식으로서 친밀하면 1차 집단, 안 친밀하면, 그러니까 수단적이면, 인간관계 자체가 수단적인 혹은 과업이 좀 더 중요시되는 그런 게 2차 집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얘를 같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구분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인격적 관계는 그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인격의 전체에 연관된 것이라는 의미로 인격 전체, 자신의 모든 부분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쓸 정도로 친밀한 관계. 그 다음 수단적 관계는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관계에서와 같이 인격 전체를 나누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부분만을 나누는 관계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현대에 올수록 이 2차 집단의 숫자가 많아지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대부분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하겠지만, 이게 2차 집단 내에서도 1차 집단적 성격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같이 일하는 사이에서, 특히 뭐 선생님이 있는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오래 같이 있다 보니 뭐 선생님들끼리는 옛날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대성고 이야기만은 아니고 그냥 웬만한 사립에서는 선생님들끼리 오래 있다 보면 그 집안에 수저가 몇 개가 있나 정도까지 서로 알고 있을 정도로 친해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규모가 큰 무역회사에 계약직 사원으로 들어간 갑은 기본적인 사무도 처리하지
생존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치면서도 갑을 살뜰히 챙기는 아버지 같은 직장 상사, 그리고 갑에게 처리해야 할 업무를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치며 격려하는 어머니 같은 직장 상사도 등장합니다. 갑과 직장 상사는 원래 회사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2차 집단의 성격으로 만났지만 아빠 같은 엄마 같은 이래요. 그러니까 1차 집단의 성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갑이 속한 팀은 직장의 한 부서이지만 동료들의 관계만 보면 마치 가족처럼 보인다라고 하면서 현대사회에서는 2차 집단의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형식적이고 계약적인 관계로만 이루어지는 사회생활 속에서 친밀하고 인간적인 접촉과 만남을 원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커지면서 2차 집단이 1차 집단의 성격을 가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에다가 체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단적인 걸로 만났는데 친밀해져 가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이제 배우게 될 비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라는 사회 집단에서는 분명히 이게 수단으로 그러니까 이게 나의 어떤 수단으로 만났기 때문에 2차 집단이지만 그 안에서 친해지는 사람들끼리 1차 집단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1차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2차 집단적 성격을 가진다. 이거 조금 마음이 슬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족 간의 어떠한 전인격적이고 친밀한 인간관계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수단적이고 이렇게 만나면 되게 슬프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준거 집단인데요. 이것은 한 개인이 자신의 신념, 태도, 가치 등을 규정하고 행동의 지침으로 삼는 집단이라는 것을 체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가치관을 두고 거기에서의 집단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행동하는 것을 준거 집단이라고 하는데, 그럼 케이스가 두 개다잉? 만약에 내가 준거 집단에 소속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소속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속해져 있는 집단이 나의 준거 집단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나는 아직 거기를 가진 않았는데 내가 나중에 거기를 갈 거야 라고 해서 목표가 되는 집단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러니까 소속이 되어 있진 않는데 목표를 했는데 거기를 못 갈 수도 있겠지. 예를 들면 내가 Y대학교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나의 준거 집단이야 해서 Y대학교 학생처럼 행동을 했다가 Y대학교 못 갔어.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자신이 속한 집단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준거 집단을 알면 그 사람의 행동이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혹시나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박우신 선생님 반이 너무 좋아서 거기를 준거 집단으로 삼아서 행동을 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제 그 3학년 5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3학년 5반 학생이면은 준거 집단과 나의 집단이 일치해. 그럼 막 너무 행복한 거죠, 학교 생활이. 근데 난 너무 우린쌤이 담임이었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했어. 이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은 슬플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준거 집단과의 소속 집단이 일치하면 소속 집단에 대한 만족감이 높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갖지만, 만약에 불일치할 경우 소속 집단에 대한 불만, 상실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탈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질 수도 있고 열심히 노력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기도 한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소속이 되어 있으면은, 그리고 그게 내 집단, 그러니까 나의 집단이라는 뜻의 내 집단이 되면 굉장히 좋겠지만, 소속이 되어 있지 않았을 때 아직은 내가 목표를 한다라고 될 수도 있고, 혹은 나의 집단에 대해서 이탈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보이겠죠. 그래서 한 사람이 봤을 때 이 나에게 지침이 되는 그 집단을 우리는 준거 집단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거 집단,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사회적 배경, 개성과 인생의 목적 등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준거 집단의 인생관과 행복관 형성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만약에 자신의 처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집단을 준거 집단으로 설정하면 매사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고 불행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또 속 집단과 다를 경우에는 내면적으로 불안감과 욕구 불만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어느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내가 그 대학교에 지금 우리는 이제 고3이니까 아무래도 대학교가 가장 좀 자기에게 와닿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그 대학의 구성원이 되겠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근데 거기를 못 가게 되면 좌절하고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최대한 우리가 해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선생님이 생각할 땐 또 고3 생활의 어떠한 매력, 혹은 살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볼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떠한 기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회 집단을 총 7개를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부터 잠깐 복습해 보자면 3가지의 요건이 있다고 했죠. 2사람 이상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서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랬을 때 소속감, 내가 그 집단에 소속되어 있고 그 소속되어 있다라는 의식이 있는 것이 내 집단, 그게 아닌 게 외 집단. 그 다음에 접촉 자체가 이제 그 친밀한 관계가 1차 집단, 그 다음에 수단적인 것이 2차 집단, 그 다음에 결합 의지, 본질적인 의지로 결합된 것이 공동사회, 그리고 수단적으로 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게 이익사회. 반드시 요거 2개 구분 잘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나에게 어떠한 신념, 그리고 그 목표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집단을 준거 집단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7개 여러분들이 잘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